건양그룹 차기 회장은 주한을 부회장입니다. 후속 인사로 진세훈 부사장님을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합니다. 그룹의 완전 장악을 새로 시도하려 했던 진태석이었습니다. 한혜라를 쳐내기 위해 정원을 시험했었지요. 절반의 성공을 진태석은 너무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세훈이 회장이 되어야 여전히 자신이 건양을 주무를 수 있거든요.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건양 그룹 본관 로비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자리를 떠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안심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주하늘이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 결정이 누군가의 패배가 아니라 누군가의 분노를 확정지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하늘은 회장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엘리베이터에 올라 가장 높은 층이 아닌 중간층에서 내립니다. 그곳은 과거 진태석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회의실이었고 오늘부로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되었죠. 주하늘은 그곳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이 자리가 비워졌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된다는 건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구나.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진세훈이었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왜 소문을 퍼뜨렸어? 세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합니다. 난 내일만 했어. 그게 소문이 된 거야. 세훈이 날카롭게 말하자 주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넌 항상 뒤를 보지. 누가 날 칠지, 누가 널 배신할지. 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집중할 건 하나뿐이야. 세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분노를 키웁니다. 그래서 넌 회장이 되고 난 부회장이 된 거겠지. 주하늘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건 이사회의 선택이야. 전화를 끊은 뒤 주하늘은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 싸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세훈은 회장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 부회장 진세훈. 세훈은 그 명패를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명패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딱 거기까지 그러시라고?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다시 울립니다. 진태석은 세훈을 불러내 단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사들 왜 못 잡았어? 세훈이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을 때 태석은 비웃듯 말했죠. 핑계대지 마. 내 그릇이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그 말이 세훈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문득 세훈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스칩니다. 주영채? 세훈은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합니다. 영채는 병실 한가운데서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 이후 그녀의 정신은 이미 현실과 멀어져 있었죠. 건양은 내 거야. 영채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다 뺏어갔어 다. 세훈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 영채가 갑자기 말을 잇습니다. 친딸인 나보다 길러준 주하늘을 더 좋아했어. 세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역시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공란숙 장모도 마찬가지야. 세훈이 씁쓸하게 말합니다. 나를 뽑을 것처럼 굴다가 뒤통수를 쳤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이 흘렀습니다. 패배자들끼리의 연대였고 동시에 위험한 공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세훈이 낮게 말합니다. 이 판 뒤집을 수 있어. 영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립니다. 그 시각 한혜라는 공란숙을 찾아갑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미 두 사람은 거래를 끝낸 상태였죠. 세훈이 회장이 되면 진태석이 다시 돌아와요. 헤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주하늘을 세워야겠네. 공란숙이 답합니다. 그래야 건양이 태석 소나기에서 벗어나요. 두 사람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진태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차정원을 세우는 것. 공란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원, 위험한 아이야. 그래서 필요해요. 헤라가 말합니다. 위험한 사람은 위험한 판에서만 살아남아요. 그날 밤 차정원은 진태석을 찾아갑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이미 부녀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꾼 혹은 괴물과 괴물의 대치에 가까웠죠. 엄마 쳐낸 거 반은 잘했다. 태석이 말합니다. 왜 반이죠? 정원이 묻습니다. 회장의 세운을 세웠어야지. 태석은 실소를 흘립니다. 그래야 내가 건양을 휘두르지.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차라리 저를 회장으로 세우지 그랬어요. 태석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래, 이래야 내 딸이지. 정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하늘아와 친딸인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 만든 괴물이 바로 저예요. 정원은 숨을 고르지 않습니다. 감정 같은 건 이미 거세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위해 제 길을 갈 뿐이에요.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주하늘도 쳐낼 수 있겠어? 정원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면요. 연인 아니었나? 태석이 비웃습니다. 너라면 목숨까지 바칠 줄 알았는데. 정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날 버린 엄마도 쳐냈어요. 그깟 사랑, 건양 회장이 될 수 있다면 걔나 줘버려요. 태석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 정도면 내 등에도 칼을 꽂겠네. 정원은 한 발 다가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2번, 3번 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침묵. 정원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른 패 없으시잖아요, 아버지. 세미는 약하고 세훈 씨는 핏줄이 아니고 방귀까지 들었죠. 정원은 태석을 똑바로 봅니다. 절, 아버지 사람으로, 후계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진태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괴물 앞에서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모른 채 말입니다. 한편 이사회 결과가 공식 발표된 다음 날 주하늘은 회장으로서 첫 결제를 올립니다. 그 결제안에는 그룹 내부 감사 전면 재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세훈의 책상 위로 그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세훈은 서류를 넘기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준비해. 이번엔 내가 먼저 친다. 그 메시지가 향한 곳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건양의 판은 이제 진짜 전쟁으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세훈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 지금 이 판에서 자신은 밀려났고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부회장, 그 직함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음 희생자를 표시하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세훈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사회 이전부터 준비해둔 서류들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메모와 회의록 사본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주하늘 체제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었다.
세훈은 낮게 웃었다. 그래, 다들 나를 끝났다고 보겠지.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진태석이었다. 세훈은 바로 받지 않았다. 3번 울리고 나서야 통화를 연결했다. 왜 이렇게 늦게 받아? 태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부회장이니까요. 세훈이 비꼬듯 대답했다. 입 다물어. 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 상황이 장난인 줄 알아? 세훈은 침착했다. 아버지가 만드신 판이잖아요. 전 거기서 움직였을 뿐이고요. 태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다. 주안을 믿지 마라. 한해라도 공란숙도 다 넣어버릴 준비 끝났어. 세훈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늘 그래요. 버릴 준비는 늘 저한테 먼저 가르쳐 주셨죠. 전화를 끊은 뒤 세훈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이사회에서 주하늘을 뽑지 않았던 이사 둘 중 한 명이었다. 겉으로는 은퇴를 준비하는 원로 이사.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그룹 내부 네트워크를 쥐고 있는 인물. 부회장님, 이런 자리로 부르실 줄은 몰랐네요. 이사가 말하자 세훈은 잔을 밀어놓으며 답했다. 회장이 바뀌면 제일 먼저 정리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사의 표정이 굳었다. 주하늘 회장은 깨끗함을 무기로 씁니다. 세훈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 말은 곧 기존 관행을 다 잘라내겠다는 뜻이죠. 세훈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아직 공개 안 된 감사 예고 목록입니다. 여기 들어간 이름들 전부 주하늘 체제에서 위험해질 사람들입니다. 이사는 서류를 넘기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부회장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세훈은 미소를 지었다. 전 아직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겉으로는 주하늘 체제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세훈에게 정보를 흘리는 인물들. 세훈은 깨달았다. 권력은 자리에 있지 않고 불안에 있다는 걸. 같은 시각 주하늘은 회장으로서 첫 번째 위기를 맞고 있었다. 내부 감사팀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문제가 올라온 것이다. 회장님, 몇몇 계열사에서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보고서를 넘겨보던 주하늘은 잠시 손을 멈췄다. 이건 전 체제에서부터 이어진 건데요. 그 말에 한혜라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세훈이 움직이고 있어. 차정원은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노골적인 공격은 아니에요. 정원이 말했다. 이건 흔들기예요.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길 기다리는. 공란숙이 낮게 웃었다. 아직 어리네. 세훈은 아버지를 닮았어. 칼을 먼저 휘두르지 않아. 주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겠네요. 그날 밤 4사람은 따로 만나지 않았다. 대신 각각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주하늘은 감사 범위를 일부러 넓혔다. 과거뿐 아니라 최근 2년까지 전면 재검토. 이 지시는 겉보기엔 투명 경영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세훈의 발밑을 같이 흔드는 선택이었다. 한혜라는 조용히 이사들을 만났다. 이번엔 회장 싸움이 아닙니다. 건양이 살아남느냐, 다시 진태석의 손으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공란숙은 외부 투자자 라인을 정리했다. 주하늘 체제에서 자본 유출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정리 중입니다. 차정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갔다. 그녀는 세훈이 가장 믿고 있던 내부 실무자 한 명을 직접 만났다. 부회장님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그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원은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을 뿐이다. 전 누굴 버릴 생각이 없어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며칠 뒤 진세우는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에게 오던 정보들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그때 세훈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쪽에서 실무 라인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훈은 이를 악물었다. 역시 쉽지 않네. 그러나 그는 이미 다음 카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날 밤 세훈은 진태석을 다시 만났다. 이제 확실히 말해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어디까지 쓸 생각이었습니까? 태석은 한참 세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회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건양이 내 손에 있는 거야.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전 필요하면 버리는 카드지. 태석의 말은 잔인하게 솔직했다. 그 순간 세훈은 결심했다. 그럼 전 아버지 카드부터 접겠습니다. 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이제 아버지 그림자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세훈은 돌아섰다. 그날 이후 건양 그룹 안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진태석이 여전히 뒤에서 판을 짜고 있다. 그 소문은 누군가 흘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키웠다. 주하늘은 그 소문을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건양은 어느 누구의 개인 소유도 아닙니다. 그 말은 진태석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었다. 한혜라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판이 완전히 갈리는구나. 그리고 차정원은 조용히 다음 결정을 내린다. 세훈 씨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공난숙이 물었다. 그럼 그가 선택하게 해야죠. 아버지를 택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택할지. 그 순간 멀리서 진태석은 미소 짓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의 포석은 이미 다른 곳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포석은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진세우는 그날 밤 회장실 불이 꺼진 건물을 혼자 빠져나오면서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부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쓸모 있는 카드가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세훈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버지의 판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판을 깨서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고요. 세훈은 운전석에 앉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세훈을 피해 다니던 주영채였습니다. 어디야? 영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세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만나. 지금 왜 이제 와서? 영채가 비웃듯 묻자 세훈은 한 박자 쉬고 답했는데요. 나도 이제 끝장을 보려고. 잠시 뒤 사람 없는 카페 구석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채는 멀쩡한 척 화장을 했지만 눈빛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그런 영채를 보고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폭발이었으니까요. 세훈이 먼저 꺼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영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아버지 비서라인이랑 연결돼 있었잖아. 돈이든 자료든 사람 정보든 하나쯤 숨겨놓은 게 있을 거라고 봤어. 영채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있어. 근데 그걸 내놓으면 내가 죽어.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내놓아도 넌 이미 죽었어. 그 말이 끝나자 영채는 아주 천천히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아래로 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쪽에서 돌던 실제 결제 동선이야. 겉으로는 이사회, 감사, 서명 다 정상인데 진짜 결제는 다른 루트로 빠져. 그 루트에 황 실장이랑 다른 이름이 껴있어. 세호는 USB를 손에 쥐는 순간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주하늘을 흔들 수 있고 무엇보다 진태석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채에게 말했습니다. 너 다시는 내 앞에서 건양은 내 것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말은 우리 둘 다 같이 묻힐 때 하는 말이야. 영채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세훈 씨 나 살려줄 거야? 세훈은 문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오늘 준 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영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간 주하늘은 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진짜 회장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차분했는데요.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주하늘은 모두의 눈을 한 번씩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 범위 확대합니다. 최근 2년뿐 아니라 전 체제에서 연결된 결제 라인까지 다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주하늘은 그걸 놓치지 않았고요. 회의가 끝나고 주하늘은 한혜라를 따로 불렀습니다. 세훈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주하늘이 묻자 혜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때 차정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원은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는데요. 하늘, 나 당신한테 확인할 게 있어. 주하늘이 눈을 들었습니다. 정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장이라면 오늘부터는 사람보다 판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때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주하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원이 뭘 묻는지 알아차렸거든요. 정원은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권력의 순간에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주하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지킬 겁니다. 다만 지키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정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혜라가 끼어들었어요. 정원아, 너 지금 하늘을 시험하는 거지. 정원은 대답 대신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사들 설득 자료예요. 몇 명은 마음이 움직였는데 몇 명은 아직도 태석 쪽을 두려워해요. 헤라가 서류를 보며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사람을 무서움으로 묶어. 그게 그의 방식이니까. 정원은 주하늘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회장님, 무서움을 끊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주하늘은 잠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된 거잖아. 그날 밤 주하늘 팀은 각자 자리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공난숙은 외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한혜라는 우호 이사들의 가족 라인을 정리했고 차정원은 직접 이사 한 명을 만나 마지막 설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하늘은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주하늘이 호출한 사람은 진세훈이었어요. 세훈은 회장 호출을 받고도 웃었습니다. 이거 보자고요? 회장님. 주하늘은 회장실에 세훈을 앉혀놓고 단도직입으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감사를 방해하면 끝이야. 세훈이 비웃었습니다. 방해요? 저는 그냥 제가 가진 걸 지키는 건데요. 주하늘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지금 지키는 게 아니야. 끌고 내려갈 걸 찾는 거지. 세훈은 그 말에 눈빛이 번뜩였어요. 회장님, 저를 밟을 자신 있어요? 주하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밟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그 말이 끝난 순간 세훈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저도 회장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마자 차정원이 주하늘에게 물었습니다. 왜 불렀어요? 지금은 우리 편으로 끌어올릴 때가 아니잖아요. 주하늘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훈을 당장 굴복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세훈이 가진 패가 뭔지 직접 확인하려고. 정원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옳은 선택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정원은 말을 멈췄다가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난 당신이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주하늘은 정원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너를 지키려고. 그 말에 정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무서워하던 장면이었으니까요. 사랑이 따뜻함이 아니라 전략이 되는 순간. 그런데 그때 주하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부 감사팀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USB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익명 제보인데 결제 동선과 비자금 흐름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주하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정원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세훈이. 정원이 말끝을 흐리자 주하늘이 짧게 답했습니다. 시작했네. 바로 그 순간 진태석의 집무실에서도 같은 제보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세훈이 드디어 움직였구나. 태석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훈, 지금 당장 와. 세훈은 태석 앞에 서자마자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세훈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짓이요? 아버지가 해온 짓을 세상에 보여주려고요.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감히. 세훈은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감히요? 전 감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했잖아요. 강해지라고. 살아남으라고. 근데 살아남는 방법이 아버지 손에 계속 묶여 있는 거라면 그건 살아남는 게 아니죠. 세훈은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걸 초월한 사람처럼요. 태석은 세훈의 의도를 알 것 같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점점 무서울 것이 없어진 진세훈이 건양가에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해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